여기는 녹천역인데 이 연천 동두천까지 가는 열차가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타는 게 힘드네. 녹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드네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동두천 방면으로 가는 길이었다. 평소와 달리 유난히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열차 안은 한산했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을 메웠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었다. 장사꾼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두들대며 다른 칸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열차 안 방송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빨리 나가라고 제초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승객들의 모습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깨달았다. 열차 안에는 노인들 뿐이었다. 젊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경기 북부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곳에서는 젊은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았다. 문득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후임이 떠올랐다. 그는 동두천에서 판교까지 출퇴근을 했었다. 왕복 4시간에 가까운 거리였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열차를 타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 그때는 그저 힘들겠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퇴근하는 길이 길면 길수록 집과 직장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 그가 있었던 이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그때의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드디어 동두천에 도착했습니다. 소해산역인데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네요. 이 동네를 처음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소해산역입니다. 여긴 어디인가? 나는 왜 여기 왔나? 여러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아십니까? 어두운 역사가 있는 곳을 여행하는 방법인데 요즘 그런 여행 방법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많죠. 제가 여기 온 것도 그런 이유인데 가보시죠. 소요산 입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등산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소해산 명물 사랑의 호떡. 호떡이 맛있는 집인가? 배고픈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좀 사 먹기가 그러네. 여기 뭐 공연을 하는가 보네요. 각설이 공연장? 재밌네. 푼바는 전통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연 중 하나로 주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예술 형식입니다. 푼바 공연은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많이 모인 전통시장에서 공연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웃음과 유머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연은 노래, 춤, 악기 연주와 코미디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관객과 소통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푼바의 기원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푼바 공연은 마을 축제나 장날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 공연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푼바라는 이름은 품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으며 이는 사람들과 친숙하게 소통하면서 공연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푼바 공연은 단순히 오락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상인들이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만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또
일도 없고 외로우니까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런 공연도 구경하고 외로운 거 달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볼 장소는 성병관리소입니다. 저기 폐건물이 안에 있는데 저곳이 성병관리소입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된 시설로 주한 미군기지 주변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진과 치료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던 곳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기지촌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성병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성병 확산을 통제하고자 성병관리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 시설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강제검진과 격리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성병관리소에서 성병이 발견된 여성들은 강제적으로 격리되어 치료받아야 했다. 당시 여성들에게 주사된 약물들은 부작용이 심각했으며 적절한 의료 조치 없이 강제로 투여되었다. 일부 여성들은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부작용을 겪었고 감금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성병 치료를 빌미로 이루어진 강제 감금과 부실한 의료 행위로 인해 여성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관리소 내부에서 자살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숨진 여성들의 시신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으며 유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여성들의 죽음을 은폐한 정황도 있다. 2022년 9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기지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가 1950년대부터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조장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했으며 성병관리소를 통해 여성들의 신체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성병 검진과 치료를 강제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기지촌 성매매 문제에 개입한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여성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공식적으로 조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은 폐쇄된 이후 방치되어 있으며 최근 동두천시는 소해산 관광지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건물의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이곳이 국가 주도의 성매매와 인권 침해 역사를 증언하는 중요한 장소이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또한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을 비판하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일부 단체들은 성병관리소 자리를 여성인권기념관으로 활용하거나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구체적인 보존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장소이다. 그곳에서 강제적인 치료와 감금 속에서 사망한 여성들의 존재는 기지촌 여성 인권 문제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정부의 후속 조치는 미흡하며 성병관리소의 철거 논란도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적 논의와 기억 보존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 성병관리소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 아픈 역사, 그 장소를 그냥 철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보존해서 올해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역사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나요. 일단 좀 찍었으니 밥을 좀 먹겠습니다. 점심 먹어야 되는데 아침도 못 먹어서 허기지네요. 뭐 먹어야 되나? 뷔페 가서 그냥 막 먹을까? 이 거리가 소요 막거리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맛있는 집 있으려나? 싸고 맛있는 집에 가야 되는데. 갈만한 식당이 있는지 여기저기 둘러보았지만 갈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거리 거리라고 했는데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쉽네요. 짜장 짬뽕도 좀 땡기는데 장사 안하네. 이발 커트 6,000원, 65세 이상은 6,000원, 65세 이하는 8,000원. 어르신 대상이라 싸구나. 닭곰탕, 백반. 장사하나? 이모네 식당. 한적한 대로변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에 들어서자 내부는 예상대로 한산했다. 손님은 나와 창가 쪽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신 어르신 한 분뿐이었다. 나는 한쪽 자리에 앉았고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메뉴판을 훑어보다가 익숙한 백반을 주문했다. 잠시 후 따뜻한 밥과 6가지 반찬 그리고 김치국이 곱게 차려진 한 상이 나왔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한 끼였다. 반찬은 간이 적당했고 특히 김치국은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과 닮아 있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으니 짭조름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가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다. 백반은 하얀 밥이라는 뜻으로 여러 반찬과 함께 나오는 한식의 대표적인 상차림이다. 조선시대 평민들이 여러 찬거리를 곁들여 먹던 식문화에서 유래했으며 20세기 들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직장인과 서민들이 저렴하고 푸짐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국민 밥상이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다. 8,000원이라는 가격이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놀라웠다. 마무리는 무료 자판기 커피. 잘 먹었다. 수고하세요. 잘 먹었다. 8,000원의 행복. 백반. 이 소요산 근처가 좀 시골 분위기가 가득해가지고 좀 정겹기는 한데 뭐 좋게 말하면 그렇고 할 게 없어 보인다. 일단 여기서 동두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산 시내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에도 노숙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맨날 가보지. 소요산 주변인데 이제 역도 작고 집도 이렇게 단층으로 된 집들이 대부분이고 좀 멀리 가도 이제 단층으로 된 집이랑 빌라랑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된 곳이라서 그냥 시골 같습니다. 시골. 여기는 이제 소요산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동두천, 보산 뭐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한 30분 걸어야 된다고 하던데. 운동하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뭐 그렇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곳을 좀 여행하는 기분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즐길 게 없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진짜 다크 투어리즘.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산 쪽 가면은 뭐가 좀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 right now,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류소는 원각사입니다. 여기가 미 2사단 입구. 외국 간판이 있네. 미군 부대라서. 버거 뭐 이건 한전소 같고. 깜짝이야. 여기도 식당 있고. 칠리타운? 핸드폰 가게도 있고, 뭐 선물 가게 뭐. 보산동 관광특구 적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아, 여기서부터 나오는구나. 아, 여기부터 시작이네. 아, 잘 내렸다. 이 사진 봤어. 이 다리 밑으로 그림 같은 거 많더라고요. 그거 뭐라 그러더라? 무슨 그래피라 그러는데. 저 그림도. 참, 제주도 좋아. 저것도 그린 거잖아. 미국 애니메이션 느낌 같이 그렸는데 재밌네. 곳곳에 다 그랬구나. 저기도 그렇고. 근데 거리는 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없네. 동두천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군사적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미군의 주둔은 동두천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군은 기지 내에서 다양한 시설과 인프라를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상권은 활기를 띄웠습니다. 특히 동두천의 양키시장은 미군의 주요 고객으로 삼아 상업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고 보산동과 생현동 일대는 외국인 관광특구로 지정될 만큼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군의 주둔 지정과 인원 감소로 동두천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평택으로의 미군 부대 이전과 이라크 파병 등으로 미군 수가 급감하면서 그에 의존했던 상권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양키 시장은 한산해졌고 미군을 대상으로 한 상업활동이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는 침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동두천의 역사에서 미군의 존재는 경제적 영향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미군과의 접촉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는 동두천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존재가 항상 긍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미군이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고 보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미군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적 관계는 동두천 지역의 역사와 분위기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두천시는 현재 미군 기지 반환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지 반환 후 지역 경제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특별법 제정 제안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지역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입니다. 미군 기지 부지의 대부분이 개발이 어려운 산지로 남아있고 도심에 위치한 기지들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멍멍이다. 멍멍아, 어디로 가야 되냐? 멍멍아, 어디 가야 돼? 어디 가면 재밌는 거 있어 여기. 미안.
미안 가. 미안. 야옹아 어디로 가야 되노?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야옹아 따라오라고? 가자. 거기 아니잖아. 에이씨. 동두천 외국인 관광 특구. 근데 딱히 볼 것도 없는데 사실. 중앙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뭐 동두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했던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뭐 어떤 게 있는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동두천 중앙시장. 전통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한산했다. 넓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점포들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상인들, 그리고 몇몇 어르신들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때는 사람들로 부쩍이며 상인들의 흥종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이 가득했을 이곳이 이제는 조용한 전막간만이 감도고 있었다. 허름한 간판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점포들을 보며 이 시장의 지나온 시간을 상상해 보았다. 전성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을 보고 삶을 나누었을까. 하지만 지금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듯 했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장소가 아니다. 지역의 문화와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편리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많은 전통시장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동두천 중앙시장 역시 그런 현실을 피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이곳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통시장이 가진 정치와 사람 냄새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더해진다면 이곳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시장을 한 바퀴 더 돌며 이곳에서 사라져가는 시간과 아직 남아있는 흔적들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곳이 다시금 사람들로 북적이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양키 시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또 뭐가 있을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별거 없을 것 같긴 한데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냥 일반 거리인데. 뭐 포차가 있고 아 여기 지창촌이구나. 아직 영업하는 곳이 있네요 보니까. 이쪽 골목 라인으로. 흥미롭네. 아 그래서 아까 저게 적혀 있었구나. 쭉. 양키 시장이 그런 의미인가? 잘 모르겠네. 밀리터리 따뜻하게 보인다. 살 거 아닌데. 아씨. 이렇게 미군 부대 뭐 용품 같은 거 많이 파네요 보니. 뭐 그러면 양키 마켓 뭐 말이 되지. 집창촌이 저 안에 있으면 아까 밖에 적힌 거 보니까 뭐 외국인 사설이라 적혀 있던데 좀 내국인만 받는 건가?
아예 또 영업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 이쪽 북부 쪽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양키 시장은 이렇게 끝이 나네요. 이제 동두천 중앙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역에 가서 노숙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부 쪽에도 많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왔을 때 확인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크 투어리즘 경기 북부입니다. 어둠의 세계로 가보시죠. 동두천 중앙역입니다.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역으로 갑니다. 의정부역에 또 유명한 게 부대찌개지 않나? 온 김에 부대찌개 먹어야 되나? 의정부역에 도착했습니다. 의정부역 주변에 노숙자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기 북부 다크 투어리즘을 보고 계십니다. 의정부역 처음 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개발이 된 도시군요. 여기 지하상가에서 노숙자도 있다고 하는데 저기 내려가 보겠습니다. 옷은 좀 싸게 파네. 5,000원 밖에 안 한다. 10,000원, 5,000원. 과자 많다. 와, 대박인데. 싸다. 그리고 이 지하상가는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활성화된 느낌이긴 한데 상인들끼리 싸우는 것 같네. 광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딱히 보이지 않네요. 한두 몇씩 눈에 띄긴 하네요. 오, 키 크다. 특이한 조형물이 있네. 여기서 뭔가 시비가 많이 붙는 모양이네. 집중 단속 구역이라고 하는 거군요. 아, 이게 노숙을 많이 하나 보네. 음주, 치사, 노숙,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저기는 직접 뜨개질해서 인형이나 수세미 같은 거 파는 할머니 있고, 여기는 구걸하는 자리인데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노숙인 분들. 아, 구걸하시는구나. 아, 저분은 저 밑에서 하고 자기 구역이 있나 봅니다. 저분은 그냥 가시고. 아, 여기 노숙인들이 구걸을 많이 하구나. 수원역이랑 비슷하네요. 거기도 구걸하는 노숙인들이 많았었는데 이쪽 주변에 쇼핑센터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둘러봐도 없더라고. 동선이 다 이쪽으로 몰려 있구나. 저기도 있네요. 이상으로 경기 북부 다크 투어리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아침부터 지금까지 완전 풀로 찍었는데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네. 편집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